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세간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혹시 어떤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는 방식의 어떤 국지전 그러면서 어떤 세력의 결집 또는 공포 분위기의 조성 그러면서 총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 전국에 강연을 다니며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예. 군대 보내고 청년들이 있는 부모들은 그렇죠. 가능한 늦게 보내고 싶다. 어. 이미 보낸 사람들은 괜찮겠냐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음. 특히 9.19 이걸 파괴시켰잖아요. 우리가 파괴시켜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이번에 참 위성 실험에 대해서 안보리가 열렸을 때 러시아가 그 말을 듣고 나왔어요.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열릴 때마다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논의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중국이 한 말은 뭐냐? 미국이 북한을 몰아붙이기만 하니 북한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다. 미국이 대화를 하고 무대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그렇죠.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 봐라 9.19 한국이 파괴해가지고 한반도를 긴장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파기해서 지금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일부 파기를 했잖아요. 우리 언론은 북한이 파기한 걸로 파기했다고 계속 했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관련해서 당시에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파기한 걸로 예. 미국의 우파 경제지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예. 양측이 파기한 걸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예.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위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과장해가지고 정신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9.19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얘기한 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위반이 많겠죠. 그걸 몇천 건이라고 지금 과장을 하는데 예. 국방부 통계가 위반 사례가 17건입니다. 겨우. 잘했다는 게 아니라 위반을 17개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작동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위반하지 않게 우리가 압박하는 걸로 써야지. 예. 위반할 수 있도록 더 마음껏 위반할 수 있도록 협정을 파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상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파기했다고 지금 규정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어느 때보다 국지전 사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천안함 연평도가 다 일어났었잖아요. 천안의 연평도 일어났죠.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승전을 거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대북 강경책의 결과이고. 음.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있고 한반도가 긴장 상황 정도는 미국이 한미를 묶기 위해서 유용하지만 이게 끌어넘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는 달리 미국은 여기 바로 군대가 있죠. 있어 인적 예. 개입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은 오바마가 당선이 된 2008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인적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아주 특공대 정도 보내는 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폭격 정도지 미국에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은 인적 개입을 하지 않는데 그게 이라크 전쟁 때 너무 당했기 너무 때문에 당했고 미국의 예. 국내에서는 더 이상은 우리 젊은 생명들을 그렇죠. 군인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거의 대합의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전작권이 없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좋은 거예요. 전작권 없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딜레마입니다. 제가 예. 40년 제 소신이 예. 나갈 때마다 전작권 반환인데 지금 요수강만 떼어내면 이들이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것을 가질 만한 제도적 또는 그럴 만한 심리적 자신감들이 있는가? 저는 향후에 계속 남북 관계의 긴장을 끌어올릴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북풍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풍이 우리 시민들의 중도나 진보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철통 지지자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통 지지자한테는 반복, 반너, 반중이 먹힌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투표장의 긴장 속에 불러내게 만든다. 이런 투표 전략이 있지 않나, 선거 전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갈등의 격화가 좋은 건 아니죠. 돼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하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요.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예요. 네.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합리적 범위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쟁이라는 게 비합리적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 이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고 국가를 위한 정부면 음. 한쪽에서는 억지력을 얘기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중국 대 러시아 관리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북한을 관리해야죠. 북한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만나서 끊임없이 부탁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 한중일 장관에서 장관이 왕위한테 중국 장관한테 북한 좀 관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중국한테 주면서 부탁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2024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전망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다는 것 하나 하고 우리 정부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저는 전망 부분에서 전쟁 두 가지의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고 예. 인플레이션도 좀 잦아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중이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좀 합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두 개의 전쟁 다 불행한 전쟁이고 전쟁이 끝나야 하고 완벽한 이 그 피해자의 승리가 바라지만 지금 국제 정치가 워낙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대선까지는 저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사실 대선이 거의 뭐 40개 정도 있고요. 그렇군요. 총선 대선 합쳐서 총선 중요한 대선. 선거 예. 우리도 있고요. 예. 1월 달에 지금 대만이 예. 중요하고 젤렌스키도 3월 달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 선거들이 한 40개 정도? 예, 40개 있고요. 그다음 우리 총선이 있고 4월에 그다음 미국의 11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선거들이 네 예.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음. 물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이스라엘 전비도 많이 들고 미국이 이제 확전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있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저는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갈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쟁의 가능성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긴장이 우리한테 주는 코리아 리스크라고 말함 이게 안보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경제나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어떻게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계적인 시스템, 국제 기구, 국제 협력, 뭐 자유무역 레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작동했던 룰이나 규범이나 협력 체계가 좀 붕괴되고 전쟁으로 가는 게 너무 쉬워지고 예. 이게 과장되면 좀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문명적 체계나 신념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린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이 스스로 네, 뭐 맞습니다. 공언해 왔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치나 신념, 이념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너무 자주 보이니까 네. 뭐 그러면 당신들도 안 지키는데 뭐 우리도 지킬 필요 없지.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예. 국가 이기주의나 어떤 호전적 민족주의로 지금 그거 보세요. 저는 충격이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사회의 모습의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가장 개방적이고 예. 민주적인. 예. 지금 트럼프와 똑 닮은 사람이 일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예. 빌더러스라는 분인데 예. 아예 트럼프하고 똑같이 옷도 입고 금발에다가 예. 원래 금발이에요? 아니면 염색을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덜란드는 금발이 많으니까 예. 금발을 자기 걸 가능성도 꽤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반난민 정책 다 쫓아내라. 네덜란드가 어려운 건 다 이 난민들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혐오 조장을 해서. 그렇죠. 지금 아르헨티나에 또 그렇죠. 트럼프 똑같은. 당장 예. 그렇죠. 지금 극우 포퓰리스트. 독일의 나치 예. 친나치주의를 또 2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독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은 이 시민들이나 이런 양식 있는 세계 시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과거에는 무조건 하마스나 이슬람만 비난받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비난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 물론 우리가 하마스를 비판하지만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지나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여론이 그렇죠. 초기부터 이렇게 돌아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 오늘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한국에 달려 있다. 그러고 뭐냐?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렇지. 지금 우리 안 알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북러가 만나고 정상회담했을 때 예. 러시아 차관이 한국학에 와가지고 루덴코라는 차관입니다. 예. 한국 외교 차관이 와서 한국한테 모든 걸 설명하겠다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한국에서 뭐라 그랬냐? 북러 만난 거.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와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했냐면 와봤자 거짓말 할 건데 뭘 만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취소됐습니다. 아니 먼저 손을 내밀었구만 그냥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경제 제재는 하고요. 그거는 러시아도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기 보내는 거 중단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서 생적사 사적생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끝나는 전쟁에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 러시아나 중국이 최소한 한국하고 이렇게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한 이유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정부가 3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예. 구태여. 어. 한국이 더 파괴적이지 않는다면 음. 한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는 않겠다. 동결이다. 이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생각입니다. 경로 변경은 못 하더라도 스탑이라도 해라. 중지라도 해라. 왜 그게 중요하면 조금 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파괴돼서 나중에 회복 못 불가능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적어도 이런 걸 지금 지지하는 받침대가 역설적으로 시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을 리프리젠트, 한국을 대표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한국 국민들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시민 움직임과 적어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예. 옛날과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프리고진 쿠데타가 3시간 만에 한국한테 전해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여론 조성 그리고 국제적인 우호 환경 분위기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준영 외교광장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최근에 경제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오는 금요일 오늘 화요일이었죠.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